발명가 특허 제7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발명의 성립 요소 중에서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사람과 이 동물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사람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툴. 이와 같은 연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동물과 구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툴을 새롭게 생각해내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사람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나무가 서로 접촉하면서 불이 발생하는 이 자연 현상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자연 현상을 단순하게 인지하는 것은 발견입니다. 디텍션 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discovery, cover이라면 어떠한 것이 덮여 있는 것을 밝혀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와 같은 자연 현상을 인지하는 것은 발견입니다. 이에 반하여서 나무와 나무가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고 그 결과 불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함으로써 자연 현상을 경험으로 인식하여 이 현상을 응용한다는 겁니다. 응용하여 편리하게 불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생각해내는 것이 발명, 인벤션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인지하는 차원에서 넘어서서 이와 같은 자연 현상을 응용해서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발명이 되겠습니다. 발견과 발명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발명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 특허법에서 이야기하는 발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발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발명,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발명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든 발명을 특허 제도에서는 보호해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 현상을 우리가 발견한 것을 우리가 특허로 전부 다 보호해 준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발명을 한 사람에게는 독점 베타권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독점하는 이 권리를 갖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독점권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발명자로 하여금 새로운 발명을 만드는 데 자극을 주어서 더욱더 새로운 큰 발명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모든 발명을 우리가 다 보호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모든 발명이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발명을 특허제도가 보호해 주다가는 특허제도의 목적인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이 혼란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발명을 이 특허제도에서는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허법상에서 이 발명이라는 것은 특허법 제2조 1호. 이것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좀 암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첨단 기술,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한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기술적 사상, 창작, 고도, 이게 발명의 이 성립 요건입니다. 이 각각을 이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발명의 성립 요건은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거고 기술적 사상이고, 기술적 사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 자체가 아니고 완제품이 아니고 사상입니다. 창작입니다. 창작,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고도성.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발명의 성립 요건, 특허법 제2조 1호에 있는 거죠. 자,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연법칙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 자연법칙은 뭐냐 하면 자연의 여러 사건이나 성질에서 성립하고 있는 항상적이고 보편적인 관계를 경험적으로 나타낸 게 자연법칙입니다.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새로운 특성을 우리가 찾아내면 그 특성이 이 모든 샘플에서 잘 적용이 돼야만 이게 법칙으로 발전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법칙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밝혀낸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를 지배하는 물리학 이와 같은 이 법칙은 물리 분야에서는 뉴턴의 법칙이 있죠. 뉴턴의 제1법칙, 간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간성의 법칙. 이 간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정지에 있는 물체에 외부에서 힘을 가하지 않으면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 외부에서 힘을 가하지 않으면 그 물체는 계속 그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걸 우리가 간성의 법칙, 뉴턴의 제1법칙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뉴턴의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이죠. 가속도의 법칙은 뭐죠? F = ma라고 아주 유명한 식이죠. 이 F는 force, 힘이죠. 힘은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벡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은 질량, mass 곱하기 acceleration, 가속도죠. 가속도도 역시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F = ma가 이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어떤 물체에 외부에서 가하는 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가속도의 크기는 점점 증가하죠. 그 다음에 뉴턴의 제3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자, 어떤 A라는 물체에 우리가 힘을 가하면 이 힘에 가하는 크기와 같은 크기를 갖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이와 같이 작용한다는 거죠.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만일 여러분이 총을 쏘면 어떻게 돼요? 실탄을 이와 같이 총을 쏘면 총알이 나가죠. 총알이 이와 같이 나가는 그의 반대 방향으로 이와 같이 반작용이 작용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걸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그 다음에 중력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죠.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물 위에서 뜨는 힘,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죠.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 즉 총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오음의 법칙이 있죠. 오면 전기에서 오음의 법칙은 V = IR이죠.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 전류의 크기는 외부에서 가는 전압의 크기에 비례하고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이걸 대각선 곱하면 V, 전압은 볼테이지는 전류 커런트 곱하기 레시스턴스 저항이죠. V = IR. 그 다음에 가우스의 법칙. 어떠한 면적을 통과해 나오는 이 전개의 세기는 이 가우스면 내부에 있는 총전하의 양과 같아.
해서 전개의 법칙이죠. 전기를 발생하는 이와 같은 법칙이 가우스의 법칙. 그 다음에 표면 장력의 원리, 뭐 이와 같은 게 물리에서의 이 법칙이 되죠. 자, 이와 같은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화학이나 원자력에서 핵이 분열한다든지 융합할 때 성립하는 법칙, E 이퀄 mc 제곱이죠. 에너지는 질량 m 곱하기 speed of light, 빛의 속도의 제곱이다. E 이퀄 mc 제곱이다. 그래서 에너지 질량 등가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죠. 이와 같은 법칙이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법칙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법칙이 아닌 건 무엇입니까? 자연법칙이 아닌 것은 인간은 순수한 이 지적인 활동, 심리적인 작용, 정신적인 작용, 생리적인 작용을 이용하는 것이죠. 사람이 이와 같은 두뇌를 사용해서 계산을 한다든지 지적인 이 활동을 하는 것, 심리적인, 정신적인, 생리적인 작용을 이용하는 것은 자연법칙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계산하는 방법이죠. 자, 수학을 계산하는 방식, 뭐 이와 같은 거는 자연법칙이 아닙니다. 사람의 순수한 이 지적인 활동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돈을 수금하는 방법, 그 다음 암기해서 기억하는 방법, 잘 암기하기 위해서 뭐 연상법을 보통 많이 사용하죠. 연상법, 뭐 이와 같은 암기 기억법, 그 다음에 진료 행위, 그 다음에 대학에서 교수하는 방법, 강의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강고하는 방법. 자, 어떤 시간에 어떤 걸 강구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강구하는 이와 같은 강구 방법, 이런 거는, 전부 다 이 사람의 이 지적인 활동이죠. 그 다음에는 피로태치법. 효과적으로 가세에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이와 같은 방법, 그 다음에 체면술, 경제학 법칙, 뭐 이와 같은 것은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적인, 심리적, 정신적, 생리적인 작용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 발명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계산하는 방법,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100까지 더하면 이 답은 얼마입니까? 자, 이와 같은 계산은 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만든다면 이거는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에피소드는 2와서 1부터 100까지 수학의 그 3대 천재 중에 한 사람이 이 가우스죠. 3대 천재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어린 나이에 이와 같은 것을 뭐 미분, 적분을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어떻게 돼요? 자, 1, 제일 앞에 있는 1과 제일 마지막에 있는 100을 더하면 값이 얼마죠? 101 되죠? 101.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2와 마지막 두 번째 있는 99를 더하면 얼마죠? 101 되죠? 101. 자, 그 다음에 3 더하기 세 번째 마지막에 있는 거 98 하면 101. 네 번째 4와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있는 97 더하면 101. 자, 5, 다섯 번째 5와 마지막 다섯 번째 96 더하면 101. 자, 이와 같은, 자, 101이 몇 쌍이 있습니까? 몇 쌍? 자, 이게 한 번이죠. 한 번. 자, 그 다음 2와 99 두 번. 자, 이와 같이 계산해 나가면 저 50쌍이죠. 50번을 곱해주면 되죠. 101이 50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을 곱해주면 총 합계는 얼마죠? 5050이죠. 자, 이와 같이 계산하는 방법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발명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일반화시켜서 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일 이와 같은 발명이 있다고 합시다. 발명의 명칭이 계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발명의 요지가 뭐냐면 자연수 n에서부터 자, 자연수는 1부터죠. 그 다음에 n 플러스 k까지의 합이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주어진다 하는 계산 방법을 만일 특허를 제출한다면 이것이 특허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계산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 1부터 100까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자 n의 값은 1 되죠. 자 100이 되려면 k의 값이 얼마가 되게 됩니까? 99죠. 왜냐하면 n 값은 1이기 때문에 자 이걸 자 이 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자 2분의 자 k 99 더하기 1 100이죠. 100 그 다음에 곱하기 자 2n은 얼마죠? n이 1 되니까 2 곱하기 1 2죠. 2 더하기 k가 99 2 더하기 99는 얼마죠? 101 되죠.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 약분하면 2와 100을 약분하면 50이죠. 50 곱하기 101은 얼마죠? 자 이와 같이 5050이죠. 이 계산 방법은 정확합니다. 자 이게 발명이 되겠습니까? 하는 문제죠. 자 이거는 사람의 지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 법칙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왔습니까? 자 발명을 상세한 설명에 이와 같이 적어 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계산하는 방법 자 자연수 n에서부터 n 플러스 k까지의 합을 s라고 하면 자 어떻게 돼요? 자 처음에 n부터 자 1씩 더 증가하죠. n 더하기 1, n 더하기 2, 마지막이 뭐냐면 n 더하기 k죠. n 더하기 k. 마지막 앞에 항은 자 여기서 하나를 빼줘야죠. 하나를 빼줘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걸 다 더했을 때 합을 s라고 둡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하는 순서를 바꿉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걸 제일 앞에, 제일 뒤에 있는 걸 제일 뒤로 해서 이걸 바꾸면 자, 순서를 바꾸어서 계산을 해도 그 합 S는 변화가 없죠. 그죠? 자, 순서를 바꿉니다. N 더하기 K가 제일 앞에. 자, 그 다음에 N 플러스 K 마이너스 1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쩍쩍 써서 N 더하기 1, N 더하기 2, N 더하기 1, 자, N. 이 순서를 바꿨습니다. 값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죠. S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우리가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식을 더하면 자, S 더하기 S는 2S죠. 2S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 더하기 M 플러스 K는 뭐죠? N이 두 개니까 2N 더하기 K죠. 2N 더하기 K. 자, 두 번째 항은 N 더하기 1 더하기 N 플러스 K 마이너스 1. 자, N이 두 개, 2N, K가 한 번.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은 약분돼 없어지죠. 그래서 2n 더하기 k.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이 다 계산해 보면, 자, 마지막 항도 계산해 보면, 자, n 더하기 n, 2n이죠. 2n 더하기 k. 자, 이와 같이 말이죠. 전부 다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2n 더하기 k를 우리가 몇 번 더 해야 됩니까? 즉, 몇 번 곱해야 됩니까? 하는 문제가 되겠죠. 항이 몇 개입니까? 항은 여기서 보면 자 K가 n 더하기 1부터 항이 하나, 두 개 쭉 해서 마지막은 K죠. K항이고 자 K항인데 여기 한 개가 더 있죠. 한 개가 더 있으니까 뭐죠? K 더하기 1개 항이죠. 그래서 2n 플러스 1을 K 더하기 1번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쓸 수 있죠. 자, 400은 똑같고, 자, 2n 더하기 k가 지금 몇 개 있어요? 이게 몇 개? 자, 여기서부터, 요 항부터, 자, 요까지는 k번이 있는데, 제일 앞에 항 한 번을 더해주면 k 더하기 1 되죠. k 더하기 1. 그래서 여기서 s를 우리가 나누어 주면 어떻게 돼요? 2로 나누어 주면 s를 계산할 수 있죠? 자, 2로 나누어 주면 2분의 2n 더하기 k, 2n 더하기 k,
K 더하기 1 해서 이와 같은 계산 합의에 대한 계산식을 우리가 얻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말이죠. 아주 계산을 잘 해서 자, 자연수 n에서부터 n 플러스 k까지 합을 우리가 이와 같이 계산하는 방법을 자, 특허를 추론했습니다. 자, 특허를 추론했으면 이게 발명의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죠. 충족합니까? 자, 이거는 충족하지 못합니다. 자, 이 식에 사용되고 있는 기호는 사람이 결정한 것이고 식에 자연수를 대입하여 총계를 구할 때에도 순수한 수학적 조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지적인 활동에 의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발명이 안 됩니다. 발명이 안 되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이 발명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발명의 명칭을 수금 방법. 자, 징수 금액에서 10원 미만을 사사오입하여 전기요금 또는 가스요금을 징수하는 수금 방법에 관한 발명입니다. 자, 사사오입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근사값을 계산할 때 4 이하의 숫자는 버리고 자, 5 이상의 숫자는 그 윗자리에 1을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사사오입. 자, 10.4 그러면 이게 마지막 4가 지금 5보다 작죠? 그러면 이건 버립니다. 버리면 10이죠? 10. 자, 10.6이면 자, 이게 6은 5보다 크기 때문에 반올림에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11. 4사오입 한다는 게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 뭐냐면 이와 같이 말이죠. 사실 요새 이 10원 미만 10원 미만은 우리가 거의 구경하기가 힘들죠.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4사오입하는 이 징수 방법으로 수금을 하게 되면 거스름 돈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회피할 수 있으며 징수하는 금액 계산도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징수하는 측이나 이 씹을 하는 측 모두 손실과 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4사오입을 사용해서 이 요금을 징수하는 이 수금 방법이 발명이 되겠습니까? 자, 10원 미만을 사사오입하면 장기적으로는 징수 측과 씹을 측 모두 손실과 이득이 생기지 않는 점은 수학의 법칙이고 수학의 법칙을 수금 방법에 이용하는 것은 계약자 간에 서로 결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것은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인간의 이 정신활동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발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광고 방법에 대한 발명입니다. 자, 이게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광고판에 광고 내용을 일정 시간 동안 순차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방법입니다. 자, 광고판에서 말이죠. 자, 처음에는 삼성 자, 핸드폰 광고를 한 30초 하다가 그 다음에는 LG 세탁기 광고를 또 30초 한다. 뭐 이와 같은 식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순차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말이죠. 최근에 아주 인기 있는 이 광고판인데 라온에서 갖고 왔습니다. 코엑스 SM타운 입체 전광판 광고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대형 광고판이죠.
이것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다른 광고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광고 방법이 자연 법칙을 이용하는 것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광고하는 것은 광고물을 게시하는 순서와 시간을 바꾸는 것은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인위적인 결정이며 이 결정은 인간의 정신활동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발명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연법칙을 이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자, 자연법칙에서 이 나무가 이 물 위에 뜹니다. 자, 이게 자연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창작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자, 이게 뭐죠? 자, 물 위에 나무를 엮어서 만든 뗏목이 되겠습니다. 레프트, 뗏목을 만드는 이와 같은 게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발명이 되겠습니다. 뗏목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발명이 되겠습니다. 뗏목을 조립하기 위해서 자, 이와 같이 나무를 배열한 다음에 나무를 이와 같이 뚫고 그 다음에 이 덩굴로 이와 같이 묶어준다. 두 번째 공정.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정은 이와 같이 밧줄로 연결한다. 이와 같은 게 뗏목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법칙,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와 같이 흘러가죠. 낙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죠. 자, 물레방아가 되겠습니다. 한번 물레방아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이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 자, 이와 같은 터빈을 돌려서 이와 같이 우리가 여기 기어가 보이죠? 기어를 돌려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발생한다든지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출처가 달비 워럴 휠이 되겠습니다. 물레방아죠. 여기서 갖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게 이 풍력 발전기를 제조하는 이 방법. 자, 풍력이라는 것은 뭐죠? 이 바람을 우리가 전기로 바꾸는 거죠. 자, 해서 이와 같이 풍력 발전기를 제조하는 이와 같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면 여기 로터 블레이드가 있죠. 로터 블레이드. 자, 이와 같은 게 로터 블레이드입니다. 자, 이게 이제 회전을 하게 되죠. 바람이 세게 오면 어떻게 돼요? 자, 바람을 받아서 이와 같이 로터 블레이드가 회전을 하게 되죠. 물론 이 바람을 받는 방법은 이 블레이드 피치 컨트롤로 이 각도를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이 로터가 이 회전하게 되면 자, 여기 좀 상세하게 보이는 그림이죠. 자, 이게 로터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블레이드 날이 되겠죠. 자, 이 블레이드가 이게 바람을 받아서 이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회전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저속 이 축이죠. 셰프트. 이 저속축, 이게 천천히 돕니다. 천천히 도는 이것을 증속을 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축이 회전하면, 자, 여기에 기어박스가 있습니다. 기어박스에 의해 가지고, 자, 이게 회전을 하면서 여기 보면 하이 스피드 셰프트가 있죠. 고속으로 이와 같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증속을 하게 됩니다. 증속을 해서 이것을 이 발전기죠. 제너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 전기로 바꾸어 주게 되겠습니다. 전기로 바꾸어 줘서 자, 이와 같이 전달해서 자, 여기 오면 이제 트랜스포머 스테이션 변압기 이쪽으로 와서 자, 이와 같이 전기를 송전하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장비 바람을 이용해서 이것을 회전 운동을 시켜가지고 전기를 발생하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발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양수 발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양수 발전. 자, 이 사진은 강원도 양양에 있는 양수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물 지금 가두어 놓았죠. 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구조가 자, 여기 보면 양수 발전은 댐이 두 개입니다. 댐이 상부 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부 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부의 댐이고 저 밑에 하부 댐이 이게 되겠습니다. 상부 댐과 하부 댐은 이 터널로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전력 소비가 적은 밤이나 이 휴일 전력을 이용해서 하부댐의 물을, 자, 하부댐에 있는, 자, 하부댐이죠, 이게 상부댐이고, 하부댐에 있는 물을 상부댐으로 이와 같이, 자, 밀어 올립니다. 자, 이와 같이 밀어 올렸다가, 그 다음에, 자, 이 위에 있는 이 물 에너지죠. 물 에너지, 이 위치 에너지죠. 이게 지금 낙차 높이가 얼마냐 하면 양양인 경우에 한 819m네요. 자, 이와 같은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전기 에너지로 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밤에는 이와 같은 자, 전력 소비가 적은 밤에 이 전력을 이용해서 하부댐에 있는 물 자, 높은 데까지 밀어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이와 같이 낙차를 이용해 가지고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운동 에너지 즉 전기 에너지로 이와 같이 발전소에서 바꾸어서 이와 같이 가정에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굉장히 양수 발전은 장점이 많습니다. 가동을 시작하고 2분 30초면 최고 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같으면 뭐 24시간, 복합 하릴 같으면 1시간 30분에 비하면 기동성이 훨씬 좋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수 발전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와 같은 게 이제 발명이 되겠죠. 자, 자연 법칙을 이용한 이 발명은 항상 이게 반복 실시가 되어야 됩니다. 법칙이라는 게 뭐죠? 반복 실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반복 실시가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발명을 구성하는 전체의 구성 요소가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 됩니다. 전체의 구성 요소가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자연 법칙을 이용한 구성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인간은 특정한 심리가 가해져야 효과를 나타내는 이 방법, 자연 법칙을 이용한 거와 비자연 법칙을 이용한 거. 자, 이와 같이 되면 전체 구성 요소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죠. 아니면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상에서는 발명이 아닙니다. 두 개 다 이 전체 구성 요소가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연 법칙을 이용한 구성을 갖는 기계와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자,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으면 사람의 이 지적인 능력에 의해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 법칙을 이용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자연 법칙을 이용하는 거와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거, 비자연 법칙을 이용하는 거,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자, 이것은 발명이 아니죠. 전체 구성 요소가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만 발명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발명이 아닌데 자, 산업 발전에 지금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지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것은 예외적으로 컴퓨터 관련 발명으로 취급해서 특수한 발명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칙은 이와 같은 건 발명이 되지 않는데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컴퓨터 관련 발명으로 취급해서 발명으로 이와 같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는 발명의 성립 요건에서 자연 법칙을 이용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